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의 가장 큰 걱정은 아토피입니다. 태어날 때 아토피가 없었다고 해서 걱정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아토피는 유아기에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성인이 돼서도 5, 60대에도 찾아옵니다. 우리 국민 100명당 15명꼴로 아토피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작 이런 사람들이 의지할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한길이는 2년 전부터 심한 아토피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한길이의 공부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책에 집중하는가 했더니 금방 목을 긁어댑니다. 가려움은 다시 팔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다시 등으로, 결국은 온몸으로 퍼집니다. 한길이는 끝내 거실로 나와서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려움은 특히 건조한 겨울이면 실내 온도가 높아지는 저녁 시간이 되면 더욱 심해집니다. 아주 심했을 때는 거의 하루 밤 자는데 저희가 부부가 교대로 자다가 일어나서 해주고 이제 한 사람 자고 그 교대로 이렇게 애를 문질러주고 그랬었거든요. 학교나 학원에서 막 긁는데 애들이 막 쳐다보거나 막 툭툭 쳐요. 긁지 말라고. 수업할 때도 너무 더워가지고나 너무 건조해가지고 막 긁을 때도 있고 제대로 못 풀 때도 있고 문제 같은 걸. 한길이의 아토피는 가족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실내 온도는 18도, 다른 집들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냉장고엔 채소가 가득합니다. 모두 유기농, 친환경으로 재배한 것들입니다. 음료수 같은 건? 예, 아예 안 먹고 있어요. 아예 예, 사다 놓지를 않고. 예. 고기 같은 경우는 한때 안 먹이셨다고요? 예, 한때 안 먹이다가 고기를 전혀 안 먹였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얼른. 빨리 늦었어. 한길이는 양손에 두툼한 장갑을 끼고 잡니다. 끼고 작업이니? 가려움이 심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다가 장갑을 벗고 긁을 수가 있어서 아예 손수건으로 손목을 꽁꽁 묶어놨습니다. 오늘은 한길이가 아토피 캠프로 떠나는 날입니다. 캠프 참가는 벌써 3번째입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아토피 캠프는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에서 열립니다. 캠프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 이번이 5번째를 맞았습니다. 아토피 어린이 25명은 일주일 동안 그리고 부모들은 하룻밤을 함께 지내기로 돼 있습니다. 아이의 아토피로 수년씩을 고생해온 한 엄마의 경험담으로 캠프 입교식은 시작됩니다. 피가 나게 긁어대는, 그리고 그렇게 긁으면서 잠조차 이루지 못하는 아이를 지켜보면서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마음만 아팠던 그런 엄마였는데,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건 천연 재료를 이용해 비누와 치약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비누로 목욕을 마친 어린이들에게 선생님은 보습제를 발라줍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하루에도 너댓 번씩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먼 길을 온 아이들은 금세 골아떨어졌습니다. 자면서도 계속 목을 긁어대는 아이들. 한길이는 장갑을 가져오지 않았는지 양손을 손수건으로 묶은 채 잠들었습니다. 지난 2005년 통계로 우리나라의 아토피 질환자는 730만 명, 전체 인구의 15.2%나 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10가구 중 6가구는 아토피 환자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토피는 대개 어린 나이에 생깁니다. 태어날 때 괜찮다고 해서 아토피를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민건이는 5살 때 갑자기 피부에 발진이 나면서 아토피가 생겼습니다.
항상 갈 적마다 주머니 손을 넣고 다녀요. 그래서 나는 그게 습관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부위에 비해서 손이 좀 아토피가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계속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다녔었더라고요. 아토피 어린이 10명 중 7명은 또래보다 체중이 적게 나갑니다. 가려야 하는 음식의 종류가 워낙 많은 데다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푹 자지 못해 성장이 늦어지는 탓입니다. 뭐 이거 먹이면 안 된다, 저거 먹이면 안 된다 다 가리다 보니까 애가 이제 좀 영양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 잡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가려서 먹이니까. 그러니까 아토피 때문에 아토피에 안 좋은 음식은 이제 무조건 막 다 가려고 안 먹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먹일 게 없는 거예요. 이곳 캠프는 알고는 있지만 어린 나이에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을 반드시 생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 화학 조미료와 육류는 먹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캠프의 식단은 제철 채소로만 짜여집니다. 김치나 시금치 같은 거 많이 먹으래요. 어떤 거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럼? 저는 인스턴트 음식이요. 그런 거 먹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게 너무 달아서 맛이 없어요. 흔히 간식으로 먹는 것들에 얼마나 많은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지 아이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의 하나입니다. 콜라는 여기다가 뭘 더 첨가하냐면 색소만 첨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 콜라 나쁘니까 먹지 마. 사이다 먹어. 그러셨죠? 엄마가 올바른 선택을 하신 걸까요? 호랑이를 피하려다 늑대불로 도망치는 꼴이 그러거든요. 아토피 아이들은 친구들이 자신의 피부를 보고 놀리는 게 싫어서 소극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 빗금 친게 좀 날카롭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아토피 친구들이 긴장이나 신경과민이 같이 동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림에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전국에서 모여 처음엔 서먹해하다가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이라 아이들끼리 금방 친해지고 서로를 격려하기도 합니다. 친구들끼리 씻으면서 그런 걸 보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가 그런 아토피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아토피가 굉장히 심하고 고통스러운데 당장 병원에 가서 그게 나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자연 건강 생활이 가능한 그런 센터에서 뭐 한 달에서 또는 장기적으로 1년까지 그 생활을 통해서 치유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이 많을수록 좋겠죠. 환갑이 훨씬 지난 나이에도 아토피는 찾아옵니다. 손정부 씨는 요즘 근지러움이 심해 밤잠을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방은 벽면과 바닥을 아토피에 좋다는 황토로 발랐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에서입니다. 부어가지고 그럼 못 걷는데 약을 먹으니까 퉁퉁 붓고 막 내 저 자목 산한 거 보세요. 7불을 뜰 거요. 하루에 5분, 6분 갈아입었어요. 잠옷을요? 예. 왜요? 뭐 많이 모아? 몸에 진이 나오죠. 진 알죠? 예. 그 찐득찐득한 진이 막 일로 막 물같이 막 흘리죠. 막 어디 이래 있고 있으면 막 한 2시간 후에 또 꼭 갈아입어야 돼. 아토피 환자들은 처음엔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다가 한의원을 전전하고 그리고 또 민간요법을 찾아 나섭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의존하다가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병은 또 병대로 키우는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여기 전체 병은 양호. 저 이거 볼 때마다 가슴이 울산에 사는 도형이 엄마는 치료를 위해
매주 서울로 올라옵니다. 올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용하다는 치료법을 들으면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얘도 지금, 근데 박사님 먹지 마라 하는 거 지금 하나도 안 먹거든요. 그, 과일이랑, 과자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스턴트 이런 거 전혀 안 먹고, 외식 같은 거. 애도 힘들죠. 아토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모두가 개인의 경험에만 의존해서 원인과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저희 애 같은 경우는 먹을 게 뭘 먹여야 될지를 모르겠고 뭐가 원인인지를 모르니까 원인을? 예, 어떤 원인인지를 모르니까 음식도 그렇고요. 또 저희가 이제 새집으로 갔었는데 새집 증후군인지 그래서 뭐 식물도 많이 키워봤었고 서울 송파구에서 지은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페인트도, 접착제도, 바닥도 모두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급식도 친환경 유기농 재료를 쓰고 간호사까지 상주시켜 아토피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문을 연 지 7개월쯤 지난 지금 아이를 맡기는 엄마들의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겨울에 아이들 놀이터 나가서 놀면, 그러니까 얼굴 부분이 이제 좀 아토피 아이들 이제 특히 나타나는 이제 건조하게 좀 마르는 증상 같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나갔다가 와도 그렇게 작년처럼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고. 이곳은 입학을 원하는 대기자만 이미 500명이 넘습니다. 송파구는 오는 2010년까지 이런 어린이집 9곳을 추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토피가 생기고 나서 그걸 치료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지만 이전에 그것을 준비가 된다면 어쩌면 훨씬 더 아이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아토피가 적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지난 2006년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아토피 등 환경질환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규명과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거대한 장기 계획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10년을 기다리기엔 당장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주로 한 아토피 공약을 제시했지만 아토피 연구에 집중해온 한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먹거리 분야는 이제 거의 언급이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장했던 실내 대기질 문제도 유해물질 다루는 분야만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된 부분 언급들이 없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식품 첨가물 제한만 조금 해줘도 전체적인 사회의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빨리 우리가 그 이론적인 걸 따질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효과 있는 방법들을 빨리 접근해서 시도를 해야죠. 지난 2006년 10월 아토피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던 남자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 달 뒤엔 같은 증세로 고민하던 여대생이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출산을 앞둔 모든 여성들이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모든 엄마들이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토피에 대한 걱정은 이미 공포 수준에 이르렀습니다.